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우리 그 12년 공기업 특별회계 네. 거기 보면은 뭐 그 영업 수익도 있고 이런데 네. 지금 보면은 상수본부의 수익은 일단은 10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액은 지금 18억 예.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걸로 예. 예,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 이제 영업 수익을 보면 예. 그 가정용 그 가정용 그 수돗물 예. 수익이 23억이 감소가 되고 예. 그다음에 영업용이 10억 그다음에 업무용은 30억이 늘어나고 영업용은 10억이 줄고 예. 그다음에 욕탕용은 3억이 늘고 예. 예 그다음에 전용 공업용은 9억 1,100만 원이 줄고 예.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라든가 이 그 업무용이 이렇게 대폭 줄고 그다음에 업무용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원인은 알고 계시나요? 예, 가정용은 지금 아마 절수 이런 쪽에 많이 저희들은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는 이 가정용의 그 보통 한 가정에 한 391리터 정도 사용하다가 지금 작년 결산 기준에 보면 한 286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그 물을 사용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절수. 그게 이제 절수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걸 단순히 예. 어떤 절수로 보기에는 지금 그 증감 폭이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는 뭐냐면은 전수가 이제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에서 도시형 주택을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원룸이라든지 그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그런 것들은 업무용으로 분류가 됩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 업무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정용에서 지금 전수 변경을 보면은 네. 업무용으로 늘어난 게 작년에 한 1,180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무용으로는 지금 예, 업무용은 30억 이상이 늘어나고 예, 6% 이상은 지금 늘어나는 걸로 가정용하고 네. 영업용은 줄어듭니다. 두 개 합한 금액하고 업무용은 늘어난 금액이 비슷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업무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지금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어떤 그 바뀐 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업무용은 지금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예, 업무용 좀. 예, 업무용 가격이 지금 굉장히 낮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거용 아닙니까? 그렇죠? 오피스텔은 사무실 분류가 되지만 주거 형태로 지금 그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무실도 쓰고.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그러니까 가정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그 비용이 업무용으로 지금 잘못 뭐라고 그럴까 계산이 되고 비용이 이렇게 그 징수가 되고 있다라고 제도상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왜냐면 이게 액수가 지금 뭐 그냥 인력도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꼭 오피스텔뿐 아니라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집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사무실로 바뀌게 되면은 업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실로?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사실은 이 업종 분류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확인을 했는데 사무실이 만약에 업무용이라면 또 이제 장사를 하는 거는 영업용이라면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거든요. 영업용은 굉장히 업무용이 한 6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영업용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그 회사 빌딩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무실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는 또 업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거는 우리 조례에도 뭐 이 업종 분류가 돼 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업종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법률에 의해서 되면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서울이라든지 부산은 뭐
이렇게 4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일부 대구라든 대전 이런 데는 가정용, 그다음에 일반용,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통합한 겁니다. 네. 욕탕용이 3개의 체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업무용을 영업용으로 다 올리는 그렇게는 하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고, 네네. 또 지금 현재 영업용을 또 낮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낮추면 한 200여 원의 결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하면서 업무용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 조절을. 올려가지고. 예, 잠깐만요. 업무용 가격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가격 그냥 단순히 업종 분류를 그대로 두고, 가격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종 간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업종 분류도 또 업종에 속하는 그 분류에 속하는 어떤 업종을 다시 세부적인 분류를 하는데도 이건 조금 더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그 부분은 이제 네네. 저희들이 네네. 통합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업무용을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은 영업용으로 통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장사를 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두고 이제 감면 조례로 일부 그거를 감면해주는 방법을 찾는 방안도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는 나름대로는 좀 검토는 지금 근데 요걸 조금 검토하고 이 분류를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이 지금 내년 5월부터는 당장 우리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상폭도 종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가정용이 지금 19% 이상 되고, 업무용은 14%고, 영업용은 지금 동결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용을 14% 올리면서 영업용을 동결하면서 둘 사이를 좀 좁히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가정용이 19%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쩌면 업무용에서 이렇게 새 나가는 부분을 가정용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도 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이야기 조금보다는 저희 가정용을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가정용은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억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4인 가족 한 달 수도료가 만 한 6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달 물값이 한 2,500원, 5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가정용의 값수 전수는 많은데 비해서 너무 인상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안 와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 사이에서 어떤 요금이 좀 합리적으로 요율이 정해져야 되겠다. 그건 요금만 합리적인 요율을 적용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종 분류도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 검토된 내용, 또 진행 과정을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 5월부터 인상폭이 지금 평균 12%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격 현실화율이 한 73% 되는 걸 84%까지 올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이 현실화율의 율 높이는데 가장 기여를 하는 게 지금 가정용 19% 인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상수도 소비자는 일반 시민 가정용입니다. 예, 물론 그동안 동결이 돼 있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시민
또 특히 그 중에서도 대부분인 서민의 부담이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도 안 되고 또 서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우리가 요율표를 정말 합리적으로 재검토 함으로 해서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충분히 저도 그 의원님 뭐 말씀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면은 가정용의 경우는 판매 단가의 한 80%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업무용 같은 경우는 그 생산 원가의 120%라든지 뭐 등등의 그 업종별로 생산 원가에서 그 차지하는 포션 비율을 정부에서 그 지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침에도 충실하되 지침에도 충실하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가격, 원가, 뭐 가격 현실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가동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동률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 업무 보고 때마다 자주 질문을 드렸고 또 그때 이제 그 대답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부산 시내 어떤 그 소비뿐 아니라 외부에 판매하는 그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해나 진해 등지에도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그 대동에도 우리가 농업용수 지금 판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지난번에도 대답을 하셨지만은 미염이라든가 녹산이라든가 뭐 창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산단에도 우리가 지금 그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시외에 판매를 할 때 단가가 얼마인가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부산 시내 판매 그 공급되는 단가랑 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가격 현실화율이 이렇게 낮은데 그런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 팔면 팔수록. 그랬는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을 굉장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기존에 고정 투자된 그 어떤 시설 또 고정 배치된 인력으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수록 오히려 그 적자폭을 줄이는 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물을 판매를 하려면 관로를 새로 신규로 매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관로라는 건 계속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겁니다. 관리가.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김해를 뭐 예를 들면 김해 경계까지 우리가 이제 관로를 하고 거기 유랑기를 해서 총량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김해시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총량을 내고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관로 매설도 우리는 시 경계 지역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지금 현재로 우리가 판매하는 거하고 경남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주로 우리가 경남에 주로 우리가 판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경남의 수도값하고 우리 부산의 그 물값하고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차이가 많건 적건 뭐 이렇게 난다 했을 때 혹시 우리는 이제 그쪽 판매 고정 판매를 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경계 지역까지라도 관로를 매설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어느 날 그쪽에서 우리는 지금 경남하고 물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도저히 뭐 부산에서는 사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관로는 필요 없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수 공급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어느 시점까지는 그 협약에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구매를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가 좀 쌉니다 원래 왜냐면 저 김해나 진해보다 우리가 더 좀 쌉니다. 왜냐면 대량 생산을 하는 체제고 저런 시골은 조금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저희보다 오히려 조금 비싸니까 그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협약 내용이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상수도본부의 재산평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평가 부분을 보면은 지난 7월 그 우리 결산 업무 지난 7월 업무 보고 때하고 그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은 재산평가가 총 1조
1조 8,08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중에는 이제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구축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그 예산서에 보니까 10년도 참 우리가 재산 평가를 보니까 지금 토지가 72억이 그러니까 지금 11년에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같고 그다음에 구축물이 271억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0년도에 대비해서 11년도에는 총 199억의 재산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재산 이 평가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2007년 이후에는 그 규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재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재산 평가는 이제 지금 아마 우리가 그 관을 새롭게 깔게 되면은 이제 뭐 물론 새로운 관이 들어오게 되고 대신에 기존에 있던 관들은 이제 그 상각을 처리해버리는 왜냐하면 폐관이 돼가지고 지금 장부의 가격이 있던 그 관 자체는 그만큼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그 이전에는 이 평가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이 재산 평가를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예, 지금 평가는 뭐 저희들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그런 법률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인회계사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재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 본부의 재산 평가를 하는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공인회계사가 공유재산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조합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기본적으로 재산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는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쭉 과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예를 들어서 몇 년이 되면 어떻게 되고, 구축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감정평가 기준이, 법률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도 새로 지은 건물은 그다음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상수도 본부는 독립재산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이 재산 평가, 그리고 재산 평가에 대한 보고, 공시 이런 부분이 아주 객관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 누가 질문을 해도 우리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 2007년도 이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그냥 뭐 내용 우리는 관로는 어떻고 감가상각비 어떻고 이런 내용보다도 구체적인 어떤 규정 뭐 이걸 뭐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네,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 60조에도 보면은 공유재산의 어떤 증감액이나 현재액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시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답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오히려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인데요. 옥내 노후관 개량 2차 지원비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1,000만 원에 지금 5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100만 원씩 5건입니다. 그렇죠? 이 100만 원 갖고 실제 이 지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옥내 노후관 개량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시군을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이제 노후관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연도별로 계속 그분들이 희망을 지금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그 희망한 자료를 각 구청에서 취합해 보다 보니까 매년 매년께 5가구밖에 안 되고 금년에 아마 17가구가 희망했는데 내년도에는 5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다 희망한 사람은 전부 다 반영을 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그 가구 수가 줄어가지고 좀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하는 사람은 다 반영을 했는데도 이제 이것밖에 안 된다. 종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 홈페이지뿐 아니라 이제 그 무료 수동 무료 서비스라든지 네네. 또는 뭐 여러 가지 각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수요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주십시오. 제가 왜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홈페이지에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뭐 기능도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홍보 그러면은 뭐 최고로 그냥 홈페이지에 한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그 옥내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 개인의 어떤 수돗물, 그 수도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그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그 우리가 귀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흘러나가는 걸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우리 사업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조금 바꾸시면 알겠습니다. 홍보를 5가구가 아니라 더 늘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량을 줄일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177페이지에 보면은 수선 교체비에 지원 사업성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량이 대폭 줄었거든요. 전년도에는 17건 3,4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씩 해서 17건이었는데 지금 1,100만 원 이게 5건이란 말입니다.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 거꾸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제가 옥내 노후관 개량하면서 지금 방금 이거하고 아까 그거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이제 노후관 개량하면 그렇죠. 5천만 원 융자해주고 그 연도에 대한 이자를 90%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신청했던 분들이 이제 다 끝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금액이 줄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앞선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부분에 제가 잘못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7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 같은 것 중에 여기 방금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제 그 저소득층이고 아까 금방 그거는 일반 그 노후 아파트들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셔가지고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분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량이 이렇게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정말 제대로 홍보만 되면 저소득층 중에는 분명히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수도 분기간 연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줄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각 고군으로부터 수요 파악을 전부 이제 합니다. 사실은 뭐 상수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고군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쭉 전부 그 세대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파악된 게 이거 사항으로 파악된데 그 용도별로 이제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관 연결은 뭐 전체 자기들 파악해 보니까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희망하는 게 17가구인데 2010년에 5가구, 2011년 4가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희망한 이 대상자가 각 구분을 통해서 희망한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제가 드릴 말씀은 똑같이 정말 대상자가 제대로 이 시스템을 알고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요량이 정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수요량에 따라서 사업량을 정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수요량이 정말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서 만들어진 수요량인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177페이지에 그 지원 사업성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하나도 늘은 게 없고 거의 절반 이런 식으로 다 줄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왜 관심을 가졌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음용급수대 설치가 있습니다. 예, 음용급수대 설치는 음용급수대가 지금 설치가 6,500만 원이거든요. 26개가 설치가 되는데 그런데 이 음용급수대는 정수기가 딸린 겁니까? 예, 지금 음용급수대는 사실 수돗물에 대한 어떤 음용을 높이기 위해서 정수기 달지 않고 지금 시청에도 달았고 저희 상수본부에 달았는데 이제 그냥 수돗물 관을 빼가지고 그걸 약간 차갑게 합니다. 조금 이제 마시기 좋은 적정한 냉수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 냉수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250만 원 정도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 정수기도 한 250만 원. 네, 그 시설비하고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사는 거하고 합해가지고 합해서 가격이. 그러면 요게 지금 26개가 6,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게 지원 사업성 설치라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어디에 그러면은 지원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이제 사업소에 저희들 15개 사업소에 이제 하나씩 다 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이제 한 학교에 두 대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쪽에서 원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하는 대상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조금 이 어려운 학교, 이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이 사업을. 그러면 26개 중에 15개가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본부가 15개, 특수학교가 13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26개가 아니고 28개네요, 그렇죠? 예, 28개인데 그 특수학교는 26개소고 그러니까 13개 학교에 2개씩 하면 28개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은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들어가는 게 왜 지원 사업성 설치입니까? 예?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설치가 되는 음용급수대가 그게 왜 지원 사업성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건 상수도본부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거는 지금 별도로 각 사업소에 편성돼 있고 지금 여기 26개 이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이게 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500만 원은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것만 만 해가지고 지원 사업비고 각 지역 사업소에는 이제 따로 그냥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그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들어가는 게 있고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또 상수본부에 대해 제가 이걸 쭉 안에 이걸 다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에 간다라는 말은 없고. 말은 없고, 그래서 쭉 보니까 음용급수대가 들어가는 데가
그 중동부 사업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업소에 들어가는 건데 왜 지원 사업소로 분류를 했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특수학교 13곳에 들어간다라고 명시를 해주셨으면 사업의 의무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예산의 타당성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77페이지에 옥내 급수가 누수 탐지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그 사업량이 40%나 축소가 됐거든요. 예산은 1억이 감소되고요. 예. 이 같은 경우 누수는 계속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대폭 삭감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원래 한 6천여 가구가 신청할 거로 봤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한 3천여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신청하는 가구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근데 그게 40%나 그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예,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는 한 6천여 가구를 봤는데 지난 예산 편성할 당시 보니까 한 몇백 가구밖에 안 돼서 이제 연말까지 하면 3천여밖에 안 되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제로 10년도에는 어땠습니까? 10년도 사업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년도 그러면 그 사업량을 실적을 평가를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10년도에는 6,200 정도 됐습니까? 이게 이제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6천여 건으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뭐 한 3,500건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신청한 건수가 그렇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발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것도 누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작업은 저 누수 탐사비는 이제 가정에서 자기들이 갑자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죠. 이게 도저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요청에 따라서 무료 서비스 팀에 가서 그 희망하는 누수 탐사를 해줍니다. 저는 보통 탐사비가 한 8만 원,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4만 원을 그때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11년도 사업량을 우리가 예측을 좀 과다하게 했었다. 그래서 12년도에는 그걸 이제 수요 예측을 좀 더 합리적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은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77페이지입니다. 가정수돗물 무료점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그 수돗물 홈닥트 서비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거 보면은 1,200원짜리 그 부품을 17,000개를 지금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부품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수도 꼭지라든지 수도 일부 이제 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고장이 나는데 밸브라든지 고무 패킹이라든지 뭐 보통 뚜껑이라든지 보온재라든지 뭐 샤워기 줄여 뭐 등등 가보면은 이제 그런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뭐 서비스를 그런 데서 뭐가 물이 줄줄 새니까 저희들이 그걸 갈아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그 산출 근거에 보면은 1,200원짜리 부품을 17,000개를 구입을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부품이 말씀하신 대로 뭐 샤워기 줄이라든가 뭐 고무 밸브라든가 수도 꼭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가격으로 잡은 겁니까? 예, 평균 가격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해보면은 전체 가격이 나오고 전체 지난해에 뭐 몇 개를 갈아줬다. 그다음에 거기 총 얼마가 들었다, 몇 개를 얼마에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체 금액을 이제 대충 그 개수를 나눠가지고 평균 단가를 합니다. 다들. 그러면 이게 2,200원이라는 게 그 부품 자체의 단가가 아니라. 평균 단가로. 평균 단가를 계산한 거죠.
그럼 1200개가 아니고 1200원씩 17,000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예. 1200원씩 17,000건. 예. 우리 지난해에는 몇 건 했습니까? 지난해. 예.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9,000개.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네. 수도 꼭지는 2,000원, 앵글 밸브는 400원, 공유 패킹은 8.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그 어떤 부품 자체의 단가가 아니라 그 일괄 그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낸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금년도 9월 현재 지금 돈이 들어간 게 1,199만 8천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수는 1,654집에 이렇게 전체 금액이 9월 달까지 한 1,200만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하면은 요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들어갈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라면 여기 산출 근거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그 이해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종류가 아니 저는 종류별로가 아니고 32종인데 이제 사실 이거를 전체 예산은 한 뭐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연간 이제 가보다 보면은 들어가면 그거를 사실 각 개별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몇 개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지 그 집에 뭔가 고장난 게 뭔지. 본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1,200원 곱하기 17,0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7,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연간 어떤 건수로 보면 지금 한 그 뭐 2,000건 뭐 이 정도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그렇죠? 2천만 원 되는데 단가가 2,000건 단가가 이거 대충 해보니까 거의 한 1,2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500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23,000원도 있고 3,000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가가 평균 있는데 거기에 건수가 한 17,000건 개 정도가 연간 평균적으로 갈았다. 그런 걸 그동안에 이렇게 갈아주는 걸 계산해가지고. 부품 개개 개수를 셌을 때 17,000개 정도 정도. 평균적으로 한 1,200원 정도 되는 거를 17,000개 정도를 갈아줬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왜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편성하기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거는 부품의 단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워낙 이게 소액 단가에서 되는 거라. 그 몇십 개 되는 거를 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이렇게 그 평균 단가를 내서 몇 개 부품의 개수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그 건당 평균을 계산을 해서 몇 건을 했다.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수를 말씀드리면은 2010년에는 1,814건 내 비용이 2,065만 2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800, 2,000건 정도 요 정도 왔다 갔다 지금 2009년에는 건수가 또 2,537건에 2,548만 4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예산서에 그런 어떤 건수 대비한 건수로 그런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 산출 근거의 개수하고 단가도 표시를 하지만 건수도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이해가 쉽겠다. 저는 1,200원 곱하기 17,000개 돼 있으니까 이 똑같은 부품 17,000개를 어디다 소모를 했나? 작년에도 보면은 1,200원 곱하기 17,000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일 수 있는데 이거 재고도 계산 안 해보고 1,200원짜리 그 부품이 17,000개나 구입이 됐는데 지난해 몇 개나 갈았는지 또 몇 개가 남았는지 재고도 계산 안 하고 늘 작년에 했던 대로 그냥 1,200원 곱하기 17,000개 이렇게 올린 거 아니냐. 그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가장 기본은 재고하고 수요량을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록에 그 어떤 그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평균 단가, 평균 단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기록한 거라고 하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했는데 저와 같은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실적 건수
같이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기록을 겁니다. 다음에 표시를 예, 하도록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 지난해 LED 전구 250개 갈면서 예. 그때 단가를 12만 원 올려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12만 원짜리를 하느냐. 예. 근데 올해는 지금 7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 400개나 가는데도 2,800만 원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물건이면은 어디가 더 싼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얼마만큼의 수량이 정말 필요한가? 예. 예,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내 살림 살듯이 예. 우리 집에 살림 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싼 거 찾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정말 필요한 개수가 몇 개인지 정말 이렇게 잘 계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저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예, 말씀드린 그렇게 겁니다. 하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짧게 지금 어떤 생활 민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예.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각 사업소에 지금 뭐 부산진이나 동래나 남부 사업소 같은 경우는 뭐 3, 4억씩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총 한 20억 정도가 예. 그 생활 민원 관련한 어떤 그런 사업 액이 축소가 됐는데 이래도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입이 너무 이제 줄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용 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이제 수도요금 인상이 되면은 이 부분은 다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분을 이쪽으로 이제 돌리지.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은 축소가 됐지만 결국 다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내년에 요금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살림을 살아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